네, 이렇게 10대 투자 뉴스들 살펴봤고요. 그 안에서 종목별 전략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박창용 과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먼저 금호 NT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호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 출발 후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근접한 모양새입니다.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금호NT 같은 경우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좀 급등을 하였죠. 지금 현재 5,620원 기록을 하면서 전일 대비해서 급등한 상황입니다. 우선 이제 회사 내용 자체를 보시면요. 자동차 내장용 부직포 시장에서 단일 공장 규모로 따졌었을 때는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주로 이제 그 폴리우레탄 쪽 폼 자체를 생산해서 주로 이제 현기차 쪽 이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이쪽 관련해서 이제 인도 쪽 해외 쪽 수출하고 있는 인도 공장 보유하고 있어서 해외 쪽 그 현지 자동차 업체에서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실적 부분에서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가 고 PER 즉 이런 그 프리미엄을 줬었던 고성장주에 대한 부담감으로써 최근에 이제 실적이 잘 뒷받침되는 종목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동안에 낙폭이 컸었던 이제 저 PBR, 저 PER 종목들이 지금 매기가 쏠리는 모습인데요. 금호NT 같은 경우에 이제 영업 자체가 급등하는 모습 자체를 나오면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호NT 같은 경우에는 연결 기준, 영업 기준으로 대략 한 20억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19억 4,708만 원 발표를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거의 한 3배 가까이 지금 증가하는 모습 자체를 보더라도 말 그대로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현재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국면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았었을 때도 현재 현재 주봉과 월봉 같은 경우에 지금 정배열 서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평선 수렴 이후에 지금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튀는 모습, 즉 수렴 이후에 지금 강한 상승이 나타난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이라도 조정이 좀 나왔을 시에 충분히 접근 가능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8,000원, 손절가 5,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봐도 차트 흐름이 좋습니다. 금호 NT 목표가 잘 유지하시면서 접근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 종목 더 보도록 하죠. 대우조선해양인데요. 소송 승소 소식이 들려오면서 3거래일마다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황은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이 유효한지 아니면 단기 반등을 따라가 봐도 좋은지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단기 반등 자체가 나오고 있죠. 특히 코스닥의 화장품 미용 쪽이라든지 제약 바이오 중심에서 빠진 자금 자체가 최근에 이제 코스피의 산업재 섹터, 특히 이제 조선이라든지 화학, 철강, 건설 쪽으로 지금 매기가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조선 빅3 중에 하나로서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일봉상 지금 현재 반등하는 흐름 자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금 700억대 소송 승소 소식 자체 오늘장 상승을 하기는 하였는데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좀 중립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조선주를 매매를 하더라도 최근에 가장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은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현대중공업 즉 현대중공업 그룹 어찌 보면 조선주가 올라오고 있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빅데스 이후에 아스카스도 현재 이제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자체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굳이 접근할 필요 자체는 없을 것 같고 말 그대로 소송, 승소 소식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일회성 이슈다 이렇게 좀 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어찌 보면 지금 현재로서도 가격 메리트는 있지만 굳이 조선업종 내에서 대우조선해양을 꼭 사야 되는 이유 자체는 좀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 기준에서 보았었을 때는 기존 고점 매물대 형성하고 있는 8,000원 선까지 보고요. 손절가 정도에서는 현 시점에서 본다면 대략 한 10% 손절 라인 잡고 4,000원 선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메리트는 있지만 투자 매력도는 떨어진다라는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손해보험인데요. 실적 호조 발표 이후에 오늘 전 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을 하면서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좀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매수해봐도 좋을지요. 네, KB손해보험 자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최근 장에서 이제 52주 신고가를 뽑아내는 종목 그렇게 많지 않죠. 불확실한 장에서 52주 신고가를 뽑아내면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전에 LIG 손해보험이었었죠. LIG 손해보험 자체가 이제 KB금융그룹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KB금융그룹과의 시너지 효과 자체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 자체가 선 반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주가 자체가
상승 흐름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4분기 흑자 전환한 것 자체가 상당히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쪽 충당금 이슈 부분 해소에 따른 어찌 보면 4분기 부분에서 좀 흑자 전환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 같고,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로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KB금융그룹과 시너지 이런 부분이 올해 본격적으로 발휘되기 시작한 원년으로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현재 신고가를 내고는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남았다, 이렇게 좀 정의를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로는 대략 기존 매물대, 그 상단 매물대 형성하고 있는 33,000원 선까지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시고요. 손절가 부분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대략 그 전저점이 대략 28,000원 선이 다시 편입 제외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신고가를 경신하긴 했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 전 매물대 고점을 공략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검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박창윤 과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론 이론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최근 몇 년간은 주식시장에서 이론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곤 했었는데요. 때문에 요즘 같은 시장에서도 역시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그 이슈가 과연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주식시장에 적용될지는 여러분들이 매 순간 촉각을 곤두세우고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슈엔 현장 통해서 경제 이슈들 내일도 모두 챙겨가시고요. 현명한 시기적절한 투자 전략도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